반갑습니다. 김영근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 상당히 또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었던 부분을 모두 다 되돌려 놓는 상승이 나온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또 하락을 되돌려 놓는 상승이 나온 이유는 간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다가 이제 이 하락을 했었던 이슈들,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악재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구간들이 또 진입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다우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모두 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또 잦아들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무난하게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장세 같은 경우에 특히나 8월 달 이후부터는 주도주보다는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순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새롭게 금리 인하 수요에 대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해질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의 주제가 계속되는 코로나 섹터 강세장, 이제 새로운 후발주자를 찾아야 될 때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크게 하고 나서 올라올 때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이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2주 넘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대장주 구간에서 이제 또 후발주자로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섹터군들보다는 또 이 후발주자들이 또 상승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이 후발주자들마저 단기 신고가로 또 형성이 되는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단키트 쪽, 그러니까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진단키트가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이 코로나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 쪽 어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뭐 진맥트리스라든지 혹은 뭐 최근에 제가 연속적으로 많이 안내를 드렸던 랩지노믹스라든지 혹은 시젠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수급이 강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오늘까지도 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어제 들어온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의 주도주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오늘은 진단키트 쪽이 살짝 쉬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진단키트 쪽은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을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죠. 지금 일제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단기 신고가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로 수익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을 하면서 그날의 흐름에만 대응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후발주자, 그러니까 진단키트 다음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현재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는 쉬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음압병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GH 신소재라든지 뭐 혹은 뭐 KN솔이나 우정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드체인 쪽으로 일신바이오나 혹은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에 뒤이어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오늘 이제 일동제약 같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탄력이 나왔고, 최근에 마스크나 혹은 이제 이 뭐 KM, 웰크론 같은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탄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일제히 대부분 다 신고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급락을 하던 구간에서도 사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결국 이 반등을 하는 구간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 드리는 이 주도주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 주도주 종목군들에는 그대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딱 상승할 만한 매크로 수급 정도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오는 정도로만 그대로 상승폭이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수급을 다 가져가 주면서 주도를 했었던 종목군들은 코로나 섹터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섹터군 중에서도 먼저 진단키트가 출발을 해줬고, 진단키트가 출발을 한 와중에 이제 진단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순환이 나오다 보니까 그 뒤이어서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뭐 그다음에 음압병실, 마스크 이러한 종목들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될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성장주를 떠올리실 겁니다. 성장주를 떠올리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또 상승률이 좋은데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 AI 쪽들은 워낙에 이제 약간 기대감을 꺾어놓는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컨센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반등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뭐 온디바이스 AI나 혹은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뭐 가온칩스나 혹은 뭐 AD 테크놀로지 같이 뭐 칩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섣부르게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지금 제가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칩 관련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의 흐름은 약간의 낙폭 과대한 상황에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충분히 컨센을 상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저는 강하게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폴라리스 AI 뭐 혹은 이제 뭐 SP 소프트 같은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했었던 AI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실적이 잘 나오거나 혹은 그동안에 좀 수급이 잘 들어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반등폭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단기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 줄 수 있는 수급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대장은 폴라리스 AI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확실하게 큰 폭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무언가 제대로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다가 금리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워낙에 또 이번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컨센 상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급이 같이 들어가주고 있다. 저가에 대해서 반등하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물량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섣부르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칩 관련된 종목들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그나마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셀바스 AI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셀바스 AI가 그나마 최근에 저점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셀바스 AI를 강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지금 AI 혹은 뭐 온디바이스 AI 이쪽에 지금 많이 물려 있다. 혹은 뭐 칩 관련된 종목들 많이 물려 있다라고 했을 때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그동안에 워낙에 낙폭이 과다했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선별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봇주 중에 가장 저는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고 좋았었던 종목은 SBB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12,500원 정도 구간부터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나 뭐 있는데? 나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라는 부분을 수급으로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보핏을 상용화한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SBB테크가 관계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로봇주들을 봤을 때 SBB테크가 가장 강력한 대장이었고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윗꼬리를 그렸죠. 그러면 단기로 약간의 또 벌써 사이클이 돌아버린 겁니다. 저점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SBB테크가 로봇주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의 탄력까지 해가지고 약 한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순식간에 단기 사이클이 돌아버린 거죠. 삼성전자의 보핏 상용화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그러면은 SBB테크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SBB테크 정도만 우리가 대응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외에 뭐 SPG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렌시스, 뭐 그다음에 뭐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주목도가 저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로봇주들의 상승은 결론적으로는 로봇주들이 보핏 출시 이슈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주목받은 종목은 SBB테크 하나구나. 결론적으로는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크게 들어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오늘의 반등은 결국에는 이 SBB테크 정도만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이 개별주가 굉장히 강력하게 돌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고 올라오는 구간 가운데 코로나 섹터군들이 워낙에 강력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섹터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 다른 섹터군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주가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주도주의 향방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이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건설주들 뭐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혹은 그 외에 이제 뭐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해서 또 수급을 상당히 잘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에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수급을 받아주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건설주들처럼 금리 인하 한다네 그러면은 건설 업황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금 로봇주들처럼 지금 보피 출시한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관계사가 SBB테크니까 그러면은 SBB테크만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서 SBB테크 쪽에만 수급을 밀어넣는 그러니까 대장주 쪽에만 수급을 밀어넣는 그러한 섹터군들이 또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양상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조금은 어려우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도주보다는 개별주가 강력하게 돌고 있고 개별주가 도는 가운데 코로나 섹터나 혹은 이제 뭐 건설 섹터처럼 확실하게 이슈에 따라서 강력하게 수급이 도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섹터를 다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는 반면에 로봇주들처럼 이 굉장히 좀 대장주로만 수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AI 종목군들처럼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는 수급 없이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섹터 이후에 단기로 주도해줄 만한 섹터가 이제 곧 출현을 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섹터군들이 워낙에 지금 단기 신고가를 형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또 시장을 이끌어줄 단기 주도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매크로 수급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낙폭이 과대한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은 낙폭 과대에 따라서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한 종목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확실하게 실적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코멘트 드려보자면 지금 여전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전지는 제가 수급 들어가는 종목만 보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양극재는 여전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구간인 거고 그나마 최근에 이제 뭐 열폭주나 이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쪽 환농화성 정도가 이제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고체 쪽은 앞선 구간, 매물 구간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소화해주는 움직임 나타나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개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진단 키트를 제가 이 시장 하락하기 이전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수젠텍이 뭔가 이상하다. 수젠텍부터 해가지고 랩지노믹스까지 수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진단 키트 보셔야 된다. 안내드렸고 하락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랩지노믹스 한번 보셔라.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최근 이 구간에 와서는 이제 진단 키트 포함해서 코로나는 슬슬 조심하셔라. 이제는 다음 섹터를 준비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넓게 보시면서 이제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군들이 어디인지 다만 그러한 섹터군들을 또 잘 선별을 해 주셔야 결론적으로는 또 물리지 않고 또 남은 8월장을 또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또 워낙에 연준 쪽의 비난의 발언이 거셌기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 중에서도 수급을 받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을 계속해서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남은 8월 달 동안에는 충분히 뭐 그동안의 손실을 보셨더라도 해칭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도주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새로운 국면이 또 이제 다가오는 와중에 또 이제 상당히 전략을 꾸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또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또 종목들, 섹터군들 가져오면서 지금 흐름들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그 다음에 또 다음 다가올 수 있는 주도주들 계속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